석사학위가 취소됐는데 그럼 박사학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걸까요?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 김건희 씨 학위 논란의 최신 소식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숙명여대는 왜 학위 취소까지 3년 넘게 걸렸는지, 그런데 또 국민대학교는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 차이가 좀 흥미롭죠. 네,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 배경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아시고 어쩌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먼저 숙명여대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1999년에 김건희 씨가 썼던 석사 논문, 그 파울 클레 회화 연구 말입니다. 네, 그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래서 석사 학위가 취소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사는 2022년 2월에 시작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까지 꼬박 3년이 걸린 셈이고요. 3년이요? 와, 근데 표절 결론이 나고도 또 시간이 걸렸다면서요? 네, 그게 또 한 4개월 정도 더 걸렸습니다. 학위 취소 결정까지요. 아니, 표절이라고 결론 났으면 바로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시간이? 그게 좀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학위 취소 관련 규정 때문이었어요. 규정이요? 네, 김건희 씨가 학위를 받을 그 당시, 그러니까 1999년에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학위 취소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아, 옛날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생긴 규정을 그 이전의 일에 적용하는 거, 이걸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이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이걸 두고 법적인 검토, 절차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겁니다. 단순히 조사만 오래 걸린 게 아니었어요. 아하, 그 규칙 자체를 과거 일에 쓸 수 있냐 없냐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다, 이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럼 숙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냥 포기한 건 아닐 게고. 결국에는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요. 학칙을 바꿨다고요? 네, 연구 부정으로 받은 학위는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길을 열어준 거죠.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네요. 대학 측은 연구 윤리나 학문의 신뢰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의 빈틈을 메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국민대학교로 돌려보죠. 네.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던데요. 네,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숙명여대 결정이 나오자마자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숙대는 3년 걸렸는데 국민대는 어떻게 이렇게 바로? 뭐가 다른 거죠? 그게 국민대는 숙명여대랑 상황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고등교육법이라는 아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이요? 네, 법에 따르면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입학할 때 냈던 그 석사학위가 이번에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입학의 전제 조건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자격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표절 심사 이런 걸 다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법적으로 자격 요건이 사라졌으니까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숙명여대가 겪었던 그런 복잡한 소급 적용 문제나 규정 개정 같은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인 거죠. 와, 정말 비교되네요. 숙명여대 3년과 국민대의 이 속도감이. 네, 그래서 국민대는 이제 김건희 씨 동의를 받아서요. 근데 동의는 받아야 하는군요. 네, 절차상 필요합니다. 숙명여대에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으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공식 확인 후에 한 달 정도 예상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사안이 중요하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대 박사 논문 자체도 예전에 표절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2008년 논문 아바타 운세 컨텐츠 연구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22년에 시민검정단 같은 곳에서 표절률이 꽤 높다는 지적이 있었죠. 한 40% 정도 된다고. 네네. 그 문제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국민대가 진행하는 건 그 표절 문제랑은 별개로 이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에 일단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취소, 그리고 그 여파로 국민대학교가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간 소식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네, 숙명여대의 3년 넘는 고민과 학칙 개정,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빠른 법적 대응 참 대조적이었죠. 한 사안을 두고 두 대학이 보여준 다른 시간, 다른 절차. 이걸 보면서 학위 검증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학문적인 검증, 그러니까 표절 심사나 규정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또 법적인 자격 요건 문제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속도나 방식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숙명여대는 윤리와 규정 적용에 시간이 걸렸고 국민대는 선행학위 취소라는 법적 사실 하나가 다음 단계를 거의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학위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일까? 또 그 권위와 신뢰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학위의 가치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